안녕하세요. 리치캣입니다. 오늘 주제는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고 최근 트렌드처럼 한국의 여러 증권사에서 다양한 고배당 커버드콜 ETF를 출시하고 있어서 정해 보았습니다. 절대 특정 상품을 권하는 것은 아니고 커버드콜 고배당에 관심이 있어서 투자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지 몇 년 동안 고배당 커버드콜 투자를 해본 제 경험을 토대로 나름의 5가지 선택 기준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각 상품의 테크니컬한 소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그 ETF 정보만 정독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저는 제 경험을 토대로 한 다소 주관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커버드콜 ETF를 투자한다고 하면 제 살 깎아먹는 멍청한 투자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고배당 커버드콜 상품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를 시작하거나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 후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릴 고배당 커버드콜 선택 기준 5가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배당률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커버드콜 상품은 기본적으로 고배당을 지향합니다. 증권사에서 연배당 10%, 12%, 15%를 말하긴 하지만 이것은 그 배당률을 지향하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운용사에서 그 배당률을 달성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요. 너무 이 배당률만 보고 특정 상품을 선택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실망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률은 선택 기준의 하나의 요소이지 전부가 아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12% 이상의 고배당 커버드콜은 선택지에서 배제하는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배당률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의문도 있고요. 아무튼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두 번째, 고배당의 커버드콜 상품에 투자할수록 반대적 의미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물리적이거나 과학적인 의미의 반대라기보다는 고배당 커버드콜이 채워주지 못하는 한계를 의미적으로 채워주는 반대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 놓고 고배당 커버드콜인 QILD를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반대적 의미의 자산 몇 가지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고 그 밸런스가 좋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QILD는 QQQ를 기초자산으로 하지만 그 주가 상승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만약 이 수익률만 본다면 아마도 QILD 투자를 후회해야겠지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QQQ보다 더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엔비디아, 마소, 애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QILD 투자 목적은 명확합니다. 주가 상승을 통한 매매 차익이 아니라 주가 상승은 좀 더디더라도 높은 배당을 매월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기대 수익보다는 당장 현재의 현금 흐름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QQQ의 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미국 주식 상위 탑3 종목을 모두 가지고 있고 수익률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QILD가 제 역할을 해주고 있음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또 다른 반대 투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제피입니다. QILD는 QQQ를 기초자산으로 하지만 제피는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합니다. 같은 커버드콜 ETF이지만 반대되는 미국의 대표지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반대적 의미의 투자원은 바로 SCHD입니다. QILD는 지금 당장 배당을 높게 주는 단거리 선수와 같은 상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배당금이든 주가든 성장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SCHD는 반대적 포지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배당률은 다소 낮지만 매년 배당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15년, 2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인 것이죠. 세 번째, 어떤 계좌에서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제피나 QILD와 같은 미국 주식은 일반 주식 계좌에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상장 미국 커버드콜 ETF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 ISA 계좌를 추천합니다. 일반 계좌로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을 때 15.4%라는 세금을 떼고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을 때 15.4%의 세금을 떼지 않고 전부 다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세이연이라는 것인데요.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연금을 받을 때 또는 계좌를 해지할 때
훨씬 더 적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15.4%의 세금까지 재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고배당 커버드콜 투자를 몇 년 동안 해본 결과 가장 좋은 방식의 투자는 받은 배당금으로 다시 그 고배당 ETF를 매수하여 복리로 배당금을 빠르게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내지 않는 15.4%의 세금까지도 재투자금으로 활용해서 자산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큰 세금 혜택입니다. 네 번째, 나와 커버드콜 투자의 궁합을 알아야 합니다. 커버드콜은 늘 제 살 깎아먹는 투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주가의 상방이 막혀 있습니다. 원금이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기초 자산의 흐름을 따르기는 하지만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일정 부분 배당으로 돌려준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어 QILD의 경우 QQQ를 따르지만 QQQ의 주가 상승만큼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 300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제 살 깎아먹기식 투자인데 왜 하나 싶으시죠? QILD로 그동안 받은 배당금이 약 3천만 원 정도 되고 제 배당 수익률은 여전히 10.10%에 이릅니다. 또 앞으로 받을 배당금까지 고려해 본다면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결과치입니다. 저는 주식을 거의 매도하지 않습니다. 매매 수익을 바라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월 현금 흐름을 높이고 자산을 키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개별 주식 수익률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제 투자 성향과 커버드콜의 궁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계좌에서 조금의 마이너스도 보기 힘들어하거나 주가 상승의 상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힘겨워한다면 커버드콜이나 고배당 투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받은 고배당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과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커버드콜은 고배당입니다. 배당금을 단순히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주가 상승 기회비용까지 포기하고 받은 고배당금의 가치를 절반 정도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고배당금으로는 돈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몇 년 동안 투자하면서 저만의 이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월 배당 100만 원을 나름 빨리 달성했습니다. 현재는 고배당주로 다른 자산을 키우고 굴리고 있습니다. 고배당 커버드콜은 표면적인 데이터인 차트나 배당률, 수익률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걸 잘 활용하는 단기, 중기, 장기 투자 전략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돈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 황금알로 또 다른 거위에 비해서 황금알을 낳게 하는 방법인데 솔직히 이 부분은 영상으로 공개할지 좀 고민 중입니다. 요즘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세금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IRP, ISA라는 절세 계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 가지 절세 계좌로는 제가 원하는 미국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형 SCHD라든지 커버드콜 상품이 출시되면서 절세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소개해드린 이 5가지 원칙을 토대로 저 또한 한국 상장 커버드콜 ETF를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주관적인 고배당 커버드콜 선택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이 내용이 요즘 유행하는 커버드콜 투자를 할지 말지 또는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할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더 부자 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